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오늘은 참여 인원수가 평소보다 많이 적네요. 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레몬트님, 네, 토닥토닥님, 리소님, 스카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스카이님은 양쪽도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토닥토닥님, 레드골드님, 파라오마러님, 네. 필명이, 좋네요. 파로마러.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그 오와 이십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용대방님, 장부장님, 장부자님, 1257-8687님 어서 오세요. 네. 다운라이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자, 나로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10월 6일 자 화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람들이 좀 덜 들어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좀 군중 심리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왜 이걸 오늘 준비했냐면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많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짚어드리려고 오늘 저녁 방송을 준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평상시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수익이 안 나오고 있을 때. 수익 안 나는 그 시간이 한 달을 넘어가면요. 개인들이 지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더 이상 듣기를 좀 힘들어 하시죠. 왜요? 수익이 안 나니까. 특히 이제 무방에서는 이제 그 종목 추천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황 같은 걸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왜요? 수익이 잘 안 나실 거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그걸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군중 심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늘 한번 보죠. 일단 뭐 지수를 또 띄워놨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뭐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다는 게 뭐 크게 급등했다기보다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는 0.3% 상승 마감했고요. 아시아 증시도 뭐 전반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급등했다기보다 그냥 네. 이렇게 끝났어요. 큰 의미 없이 끝났거든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퇴원을 했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뭐 5일도 안 돼가지고 그죠? 네, 바로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시장이 지금 약간 애매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코로나 그 확진 판정 받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애매한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예, 배짱대범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예, 뽀야님도 어서오세요. 네. 잠깐만요. 네네. 지금 이제 그 개인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왜 많이 지쳐 있냐면 한 달 넘게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 지수가 언제부터 하락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9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죠. 9월 16일 여기 고점이에요. 코스닥 기준으로.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하면 고점이 언제냐? 9월 15, 16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네. 자 보세요. 개인들은요, 일반 개인들은 수익이 언제 많이 나냐면 지수를 앞고점을 승훈이 넣어주세요. 네, 시원하게 뚫고 이렇게 돌파했을 때 있죠. 그때 일반 개인들이 수익이 나요. 그런데 지수가 21선을 깼다가 올렸다가 깼다가 올렸다가 하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죠.
요거 올라왔다고 해서 개인들이 수익이 날까요? 안 나죠. 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9월 달에 지수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8월 달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폭락 나왔었죠. 8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일부를 빼고는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일반 개인들은 8월 달에 수익이 안 났고요. 9월 달에도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9월 중순 넘어서서 추석쯤 다 돼가지고 지수가 폭락을 했고, 이 바닥에서는 북한이 또 사고를 쳤고, 그쵸? 지수가 회복돼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전세계 강대국 중에 1위인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 또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러니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8, 9, 10 개인들이 3개월 동안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방에서는 8월달하고 9월달에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9월 초까지.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지수가 눌릴 때 저희 방 종목들도 같이 눌렸어요. 저희는 뭐 맨날 수익 난다는 그런 이상한 거짓말 안 합니다. 지수가 눌릴 때는 매집에 힘을 쓰고, 지수가 올라올 때는 이제 수익을 많이 내죠.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눌릴 때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예요. 수익이 안 나서. 근데 수익이 얼마 동안 안 나요? 3개월 이상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 그러니까 초단타 치시는 분들 말고요, 스윙, 뭐 단기 포함해서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 인내심의 한계가 3개월입니다. 중기도 마찬가지죠. 한 6개월 정도 수익 안 주고 종목이 옆으로 돌려버리면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6개월까지 견디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아무튼 3개월 정도면은 개인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3개월이 지금이에요.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드신 분들 계시죠? 왜요?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거잖아요. 주식하면서 나라 걱정을 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요. 보통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다 힘들어들 하세요. 자, 그 임계점이 지금 오늘쯤인 거죠. 어제 여기 이쪽에 보면은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50명, 60명, 어제 다 합하면은 방송 들으신 분들 한 3, 400명,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이 300명이 넘어요. 근데 오늘 뭐예요? 평소보다 한 절반 아니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증시 폭락했어요? 안 했잖아요.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이래요? 지친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이빨을 꽉 깨무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니, 덜하기보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매집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싸움을 했건 간에 반드시 이기고 끝내셔야 돼요. 주식에서는요, 자꾸 지잖아요? 뭐 한두 번 질 수 있어요. 아니, 대여섯 번 뭐 더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기는 싸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투자자금을 지킬 수 있고, 그 투자자금을 이제 불려서, 그죠?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알아요. 네. 왜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가입하라고 막 그런 얘기 대놓고 해요? 안 하잖아요. 힘드시면 들어오라고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가입 얘기를 하거나 저희 방에서 수익 난 거 갖고 막 자랑을 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아니까. 저희 방에 매도사에 나가는 종목이 있어요. 기존에 사놓은 거. 그런 거 자랑 안 하잖아요. 이제. 왜요? 안 그래도 힘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쵸? 네. 힘들 내셔야 돼요. 많이 지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그때, 그렇죠. 그때가 바닥이에요. 아셨죠? 지수만 이렇게 이제 지수로 봤을 때 바닥은 이미 지났고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바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거든요. 지금 군중심리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로 따지면 요즘에 이제 뭐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네. 배터리가 한 5%도 안 남은 거예요. 3%? 2%? 칸당칸당한 거예요. 저는 성격상 배터리를 이제 좀 충전을 잘 해놓고 다니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아주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오래 안 걸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바닥? 심리적인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죠. 자, 지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지수가 여기에 있는데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어디에서 끝났냐면 다 여기서 끝났어요. 21선 바로 아래에서. 네, 혁반님 어서 오세요. 네. 21선 바로 아래에서 끝났죠. 양쪽 다 똑같아요. 자, 이 자리가 뭐냐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차트 분석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을 이제 해주시겠지만 저는 조금 색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삼거리다. 삼거리. 4거리, 5거리 할 때 그 삼거리. 네, 삼거리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갈림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위로 가느냐 무시하고 앞고점 무시하고 위로 가느냐 아니면 살짝 눌리면서 옆으로 돌리느냐. 그죠? 네. 그리고 요렇게 다시 떨어지느냐. 삼거리죠.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삼거리예요. 이 자리가 원래 그래요. 세력도 여기에서는 좀 조용히 있어요. 삼거리니까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려고 세력들도 오늘 조금 몸을 사리더군요.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테마주들이 쭉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이 있고 급등한 종목이 있고 또 거꾸로 급락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종목들이 그냥 말 그대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종목별 호재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급등한 거지.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테마주들 있죠.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처럼 무리지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했다고요. 왜요? 애매하니까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하고 자칭 세력인 척하면서 주식의 고수인 척하면서 사는 하수들이 있어요. 세력하고 그 하수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수는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고 모든 걸 다 알아맞추려고 그래요. 무조건 다 수익 내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알아맞추려고 하고 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력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해요. 지수를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수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5만 보조지표와 5만 그냥 선을 다 그어놓고 그죠? 맞지도 않는 그런 언론기사 딱 갖다 대놓고 뭐라 그래요? 지수는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면 최소한 이만큼 떨어질 것이다. 차라리 점쟁이를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무당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무당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내일 지수가 오르건 떨어지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옆으로 돌리면 돌리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가면 돼요. 어차피 큰 방향은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면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나가면 돼요. 맞죠? 이게 뭔지 아세요? 날씨가 좋으면 나가셔야죠.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나가기 싫어요. 안 나가시면 돼요. 평상시에 그렇게 사시죠? 자, 이거를 이제 주식에다 접목하면 뭔지 아세요? 지수가 막 급등해요. 그럼 단타 치시면 되잖아요. 지수 좋으니까. 근데 귀찮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 내면은 뭘 좀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이제 음봉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래도 하고 싶으시면 낙폭과대 위주로 하시든지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하러 내일을 걱정하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만 현재 시장 위치는 아셔야 되겠죠. 현재 시장 위치가 어떻다고요? 그렇죠. 그냥 삼거리예요. 세력들은 이거를 다 지켜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주 테마주들 중에서 각각 그 기업의 호재가 나온 것들은 급등을 했지만 전체 무리를 지어서 급등한 테마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달라요. 어제는 제가 뭐 자동차 부품주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 수혜주도 얘기하고 막 그랬죠. 오늘은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장중에 좀 되게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캔들을 보시면 어때요? 캔들이 굉장히 작아져 있죠. 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급락할 때 급락하고 나서
딱 들을 때 있죠. 그때가 단기 매매가 잘 된다. 벌써 캔들이 이렇게 작아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기 매매가 잘 안 돼요. 변동성이 살짝 줄어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지수가 떨어졌다고 올라오면 또 단기 매매하기 좋겠죠. 아니면 확 들었다가 누르면 또 단기 매매하기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이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캔들이 작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변동성이 커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데 당연히 수익이 덜 나겠죠.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스윙을 하는 사람도 지금 재미가 없어요. 왜요? 앞에서 들고 있던 종목이 수익이 조금 나다가 틈에 나와서 떨어졌거든요. 21선을 깨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스윙을 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사자마자 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났었는데 지수가 투매가 나오는 바람에 수익 난 거를 반납했든지 그 상태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4일 동안 지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 난 것들은 많이 회복이 됐을 거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요. 손실 난 거는 많이 회복이 됐거나 아니면 본전을 더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왜요? 그냥 급락한 거 회복만 시키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하시는 분 계좌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한 15% 정도 손실이 났었다. 계좌가. 그러면 현재는 계좌가 본전이 됐다기보다는 마이너스 한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을 거예요. 네, 이 정도.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좀 더 오르거나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불을 뿜으면 순간적으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장점이에요. 손절 안 해도 종목들이 회복이 돼요. 네.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겠죠. 맞죠? 네. 아무튼 단기에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심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지쳐 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왜요? 수익이 9월달하고 10월달은 뭐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짜증도 나고 그러셨을 거예요. 왜요? 지수가 급락했었으니까 더 힘드셨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잘 이겨낸 사람들한테 세력이라기보다 주식시장이 반드시 수익을 줍니다. 그 수익을 내시고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답답해요 막 이러면서 막 승질내시거나 짜증내시거나 조바심을 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로 이어져요. 하루 이틀만 뭐 길어야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상한가가 나올 자리인데 거기서 팔아버리시는 거죠. 팔고 나면 이상하게 날아갈 때 있죠. 며칠 전에 들으신 회원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재수가 없나 봐요. 왜요? 팔면 날아가요. 4개월, 5개월 동안 들고 있었는데 자기가 팔기만 하면 상한가 안 돼요. 미치겠대요. 네. 왜 그러시겠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곤중심리예요. 본인만 못 견딘 게 아니라 그 종목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개인들도 그걸 못 견디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면서 세력이 그 물량을 받아서 날려버린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수 내일 오르고 떨어지는 거?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됐고 치료 과정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들 개별주에는 큰 영향이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라니까요. 개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요? 지수가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애매한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력은요 다 보면서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빼고 일로 가거나 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개인들이 뭐가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줘요. 반대로 개인들이 자, 옆으로 횡보할 거다.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안 되고 급등하거나 급락합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반드시 조정 온다고 하면 조정이 오나요? 오히려 급등 나오잖아요. 거꾸로. 아니면 슬슬 올라가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아마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들의 생각과 세력들은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2주 전인가 어떤 회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코스닥 레버리지 신용 그거 좀 한번 분석 좀 해달라고. 오늘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네. 자, 보세요. 지수가 여기 4월달 있죠? 4월달하고 6월달하고 8월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할 거다라고 비관론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주식을 버리고 손절해가면서 손해를 많이 봤죠. 지수가 급락할 거라는 그 불안감에 속은 사람들은 손해 많이 봤어요. 손절도 많이 했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급등할 때 수익을 하나도 못 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폭락한다는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많이 속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조정이 안 오네요. 조정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조정 안 오네? 그래요. 그러니까 폭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속더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비관론자들이 폭락 온다고 해도 안 속아요. 근데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폭락은 아니고 여러분 속아봤으니까 증시가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미가 없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죠. 네. 이게 이 시황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자, 근데 보세요. 개인들이 이제 그 4월달, 그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 조정 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코스닥 인버스는 뭐예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코스닥 인버스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거기다가 신용까지, 이건 신용이거든요. 신용까지 듬뿍 얹어갖고 개인들이 이 인버스를 많이 샀어요. 왜요? 코스닥 폭락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폭락이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코스닥 인버스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지수는 거꾸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한동안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요? 지수는 반드시 폭락할 거야. 그러면서 안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게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손절을 안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못 나오고. 그죠? 그런데 변화가 생기죠. 언제요? 8월달에. 8월달에 이 사람들이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즉 지수는 올라가고 이 인버스는 하락하니까 손절을 때립니다. 지수가 인버스가 하락할 때 개인들은 이걸 더 샀죠. 근데 방향이 역방향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이 동일해지는 거죠. 여기가 바로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달이거든요. 8월달, 자 9월달이에요. 근데 9월달에 잘 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재밌어요 이거. 지수가 최근에 급락을 했죠. 급락할 때 신용이 좀 늘었었어요. 이 사람들 돈을 조금 벌었을 거예요. 조금. 이거는 저점 대비 저점이 4,900원이고 고점이 한 5,6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대충 뭐 저점 대비 한 10%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큰 돈도 못 벌었겠지만 아무튼 잘 보세요. 주가가 지수가 이건 인버스가 이렇게 하락하면 보통 신용이 늘었거든요. 근데 신용이 줄었어요. 방향이 똑같죠. 원래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조심한다는 겁니다. 인버스 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좀 안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막 갖다 그냥 찍는 경향이 있는데 인버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지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인버스는 거꾸로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수가 폭락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지수가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인버스를 많이 사겠죠. 폭락을 대비해서. 근데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팔았다고요. 뭐예요? 지수가 폭락하는 거에 베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근본적으로 지수가 폭락하기보다는 그냥 폭락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도 많이 속았으니까 양치기들한테. 비관론자들이 양치기였거든요.
지수 폭락한다고. 하도 많이 속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 속는 거예요. 대신에 주식을 사진 않아요. 왜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10월, 11월, 12월 달은 특별하게 재료도 없고 재미도 없겠네.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폭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버스 신용 걸린 거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개인들 지금 군중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이에요. 수익이 한동안 안 날 거야. 주식시장이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침체 또는 약세 그리고 악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불편한 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쉽니다. 쉬려고 그래요. 아유 수익도 안 나는데 좀 쉬지 뭐. 연말에 뭐 항상 보면은 뭐 안 좋았는데 쉬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주식을 좀 쉬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누가요? 고수들이요? 아니요. 주식 경력 짧으신 분들. 1년 미만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5년 미만, 10년 미만. 주식은 5년, 10년씩은 했는데 초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자꾸 좀 쉬어야 되겠대요. 잠깐. 좀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낮에도 우리 현안한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저녁에 또 왜 이 얘기를 또 하는 줄 아세요? 전문가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종목 추천하잖아요.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원들이 진짜 지금 돈만 많으면 하루에 막 2개, 3개씩 막 추천하고 싶어요. 돈만 많으면 진짜 이미 종목을 이제 매집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한스러운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이럴 때 단 초단타 말고 스윙 있죠. 스윙 중기도 필요 없어요. 스윙으로 종목들 추천해 놓으면은 한 보름 한 달 지나죠. 수익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최고의 타이밍이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개인들이 쉰다고 그럴 때. 저는 일을 더 해요. 개인들 쉰다고 하면. 난 그렇게 좋아요. 저 좀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쉬어야 되겠다고 하면 전 그렇게 좋아요. 이제 우리 회원들 고생 끝났구나 이제. 응?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전 힘들어요. 왜요? 좀 있으면 조정 오거든요. 신규 회원들이 막 하루에 몇십 명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러면 폭락 들어오거든요. 막 하루에 진짜 그렇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꼭 조금 있으면 폭락 들어옵니다. 뭐예요? 꼭지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처럼 주변에서 주식이 재미없겠네, 쉬어야 되겠네 그 소리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3번, 4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제 성격이 그래요. 중요한 얘기는 자꾸 이제 귀에 넣어드리려고 여러 번 얘기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군중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조정보다는 약세, 침체 요거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힘내세요. 네, 다 됐어요 이제.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보셔야 되냐면 개인들이 지금 여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왜 수익이 안 나냐면 수익이 안 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야, 침체, 약세, 악재가 많은 장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면 초단타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한데 어떻게 종목을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단타를 치기로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스윙이나 중견 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머리를 틀면요, 순간 단타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초단타만 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언제 폭락 들어올지 모르니까 들고 가면 오래 들고 가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초단타 위주로 치죠. 길게 못 가져가요. 그래서 다 배려버립니다. 초단타, 저희 방에서도 초단타 칩니다. 단기 매매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초단타만 치거나 단기 매매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거든요. 초단타만 치면
이거는 마약 중독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초단타만 치시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찬 사람,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주식시장이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닥에 있는 주식을 안 삽니다. 왜요? 그냥 지수가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닥에 있는 거 사면 올라가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안 사요. 뭐 하겠어요? 이미 거래 터지고 상한가 나왔어요. 급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걸 사려고 합니다. 왜요?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재미 봐요. 한두 번 재미 보고 물려버립니다. 네, 고수장님 어서오세요. 네, 물려버려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직 고수가 아니다. 내가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면요, 매매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실수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직 매매를 참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상태에서 매매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가 많아지겠죠? 네. 여러분들 급등주 한 번만 제대로 물리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고 초단타 위주로 치고 바닥에 있는 거 언제 갈지 몰라서 답답하니까 떠 있는 거 사는 사람이 비중 조절하겠어요? 10%, 5%씩, 7%씩, 15%씩 분산 투자하겠어요? 종목 두세 개 갖고 하겠죠? 그래도 한 번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끝. 끝난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저도 옛날에 초보때 해봤거든요. 끝납니다. 물리게 돼 있어요. 성공을 자주 하시면 그만큼 더 자주 물려요. 매매를 많이 하면 더 잘 물리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잘못 한번 걸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종목을 아무튼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은 그냥 물리는 거고, 거꾸로 종목을 잘 이제 고르실 수도 있죠, 그죠? 네. 잘 매수하셨어요. 근데 초단타잖아요. 오래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10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100%짜리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10% 수익 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10% 수익 내고 나서 이제 그 종목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한 1년 있다가 100% 급등하면 아이고야 많이 갔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팔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하고 100% 날라버리면 미치는 거죠. 심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고맙기는커녕 승질이 나는 거죠. 그런 걸 두세 번만 더 겪어보세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10%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버텼더니 물려가지고 또 헤매시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아까 그 필명 굉장히 좋은 필명 있으시네요. 팔어 말어 팔어 말어. 그러다가 치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가 왜 오는 줄 아세요? 팔어 말어 팔어 말어. 들어가 말어 팔았는데 또 사 말어. 살까 말까 팔까 말까. 네. 그러다가 치매 온다니까요. 네. 주식으로 힘들게 버신 돈 나중에 병원에 갖다 주지 마시고 온전하게 수익을 편안하게 잘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왜 지수를 띄워놓고 40분, 30분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원래 지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지수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지수 신경 쓰지 마시라고. 진짜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곤중심리예요. 개인들이 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개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에휴 되겠어? 좀 쉬어야지 이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랑 거꾸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된다. 반드시 된다. 내 조금만 더, 내가 한 달만 더, 내가 조금만 더 내가 매집한다 내가. 돈이 없는데 10만원이라도 내가 아껴가지고 내 주식 사야지. 그 마음을 하시면 돼요. 갑자기 1억, 2억, 5천만원, 1,000만원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죠? 네. 그냥 10만원은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거 아껴서 주식 사세요.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마음을 그렇게 먹고서 딱 하시죠? 네. 반드시 수익 내고 끝납니다.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수익이 안 나서 너무 힘드시면, 갖고 있는 돈을 주식에 다 넣어가지고 10만원 찾을 것도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손실 그냥 적당히 난 거 하나 있죠? 그거 좀 잘라요. 잘리셔가지고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써버리세요 그냥.
제가 좋은 거 가르쳐드리죠? 네, 써버리세요. 그냥 본인을 위해서 그냥 쓰세요. 그냥 맛있는 걸 드시든지 대신에 주변 사람들 이제 술은 사주지 마세요. 그거 정말 돈 아까운 겁니다, 진짜. 네. 쓰세요. 어디 여행을 가시든지, 네? 맛있는 거 드시든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주식한다고 못 샀던 거 있죠? 네, 하나 사세요 그냥. 그럼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 시간을 좀 그렇게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수익을 줍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가한테는 그때가 최고의 시기라고요. 그냥 추천 막혀도 돼요.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이내, 보름, 한 달 지나보면 압니다. 불기둥을 보고 있어요. 불기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고사무실 참고하시라고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뭐 주식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죠? 어떤 기법이라기보다 군중심리와 이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이런 얘기해 드리는 것도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오늘은 뭐 어려운 기법이나 경제용어 이런 거 빼고 그냥 담백하게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은 준비했어요. 네. 군중심리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요즘 힘드시죠? 힘드시잖아요. 수익이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네. 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 하시면서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하는 분들, 배려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수익을 많이 내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수익을 잘 냅니다. 왜일까요? 아, 이게 주식이랑 뭔 상관이 있어?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자, 원리를 알면 군중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군중심리를 파악하면 세력의 동선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오늘 저녁방송 제목이 뭐였냐면 군중심리를 알면 세력의 동선이 보인다였어요. 그렇게 제목을 다룰까 하다가 또 너무 또 세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군중심리를 활용한 주식 투자 전략으로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군중심리를 알면 세력의 동선이 보인다였어요. 내가 나중에 바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기적인 사람, 개인적인 사람이 수익이 잘 안 나냐면, 자, 개인 중에서 이기적인 사람, 개인적인 사람 그게 뭐예요? 자기 것만 봐요. 이 사람들 쉬워요. 자기 것만 본다니까. 내 것만 생각해요. 내 종목. 그냥 내 생각밖에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못되게 뭐 다 죽여버리겠어. 다 빼들어야지.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사이코패스죠.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종목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이코패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이상하게 그래요. 주식을 하시면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주식을 하면 이상하게 다 개인주의로 빠져요. 왜냐면 내가 여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또는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부모님 모셔야 되고 뭐 좋은 사람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개인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선한 의도였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식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게 이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종목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도 생각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 것만 봐요. 주식은요. 내 것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거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최대한 죽여야 돼요. 생각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주관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투자 자금, 내 현재 보유 종목, 내 기분, 내 상태, 내 상황 여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어요. 내 계좌. 가장 대표적인 내 계좌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3번 이상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래요. 내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극히 주관적이 돼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시황을 얘기해드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그 사람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비관론자예요. 제가 자꾸 비관론자들 욕을 많이 하죠. 왠줄 아세요? 혼자서 생각 많이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뇌를 세뇌시키고 도배해버린 사람들이 비관론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생각들을 받아들이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찰을 해요. 자, 개인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은 자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걸 이렇게 지켜봐요. 나쁜 의도도 아니죠, 이분들은. 지켜본다니까요.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배려를 잘하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요? 인간 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니까요.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뭐 희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왜요?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보는 게 이분들은 일상이고 편하기 때문에 배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수익도 상대적으로 잘 납니다. 왜냐고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두루두루 주변을 보면서 가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속죠. 주식은요, 안 속아야 돼요. 누구한테? 세력한테. 세력이 주식의 달인 뭐 맞아요. 네. 그죠? 고수들이 세력을 하지 바보들이 세력하겠어요? 그죠? 네. 고수들이 세력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명이 있어요. 달인인데 무슨 달인이냐?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속임수의 달인이라니까요. 끝내줍니다. 근데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잘 속겠죠. 내 것만 보니까. 근데 두루두루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은 잘 안 속죠. 왜요? 이상하니까. 이상한 거를 빨리 눈치를 채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공감 가시죠? 그죠? 네. 두루두루 보고 있으니까 잘 안 속는 거예요. 잘 안 속는다니까요. 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 야,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뭐 테슬라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두루두루 잘 보면서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오늘 군중심리죠. 개인들의 예측이 맞은 적이 없어요. 개인들의 예측이 맞은 적이 없다고요. 2번 찍어보라고 했더니 몇 분 안 찍으시네요. 네. 오늘 밤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마음에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수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 아니 뭐 사고 싶었던 거 놓쳤으면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사시면 돼요. 그죠? 종목은 시장에 널렸어요. 널렸잖아요. 그죠? 네. 세력주 널렸어요. 급등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깔렸어요. 오늘 못 샀으면 내일 사면 돼요. 그쵸? 그런데 주식하시면서 왜 힘들어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럼 수익이 왜 안 날까요? 정보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주식은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 잘해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 뭐 정보가 많겠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살았는데 돈이 많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안 속으니까. 무식하면 속을 수가 없어요. 왜요? 뭘 알아야 속이죠. 주식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운 말을 막 하고 막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안 속아요. 속을 수가 없죠. 무식하니까. 근데 이제 주식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을 섞어서 하면 다 속습니다. 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잘 속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개인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개인들 예측이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뭐를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돈? 아니라니까요. 정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찝어내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뭐 1대1로 도와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존 회원들은 제 회원들은 제가 이제 투자 성향도 다 알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시라고. 근데 여기 무방 회원분들은 제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 고치시면 돼요. 살을 빼고 싶고, 그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좀 고치면 되죠? 잘못된 거 고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것만 보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력한테 속아요. 특히 비관론자들한테 그렇게 자주 와요.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될 때 주식을 팔고요.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주식을 팔아야 될 때 들고 있어요. 거꾸로 간다고요. 그 원인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것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뭔가가 좋아지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군중심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딱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라고 하면 이겁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수익이 안 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좀 쉬어야 되겠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쉬실래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실래요?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딴 거 없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좋은 마음으로 수익이 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내가 단기를 원한다. 뭐 하루 만에 팔 거 한 2, 3일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응? 단기도 재밌거든요. 네. 원래 하루 안에 끝내려고 했다. 2, 3일만 기다려 보세요. 스윙 한 일주일, 2주일, 뭐 3주, 한 달 내가 하려고 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습관,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안에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겁니다. 맞죠, 그죠? 네. 힘내세요. 네. 수익이 안 나서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이제 얼추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진짜 잘 맞춰요. 네. 인간 지표 그리고 뭐예요? 개인들 과열돼서 꼭지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제가 진짜 전문입니다. 저한테 지금 제가 조금 얘기했던 것들 한번 믿어보세요. 아마 손해는 안 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은 좀 이제 그 지금 시장에 맞는 눌림목이라든가 어떤 기법 강의를 좀 하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차트 보는 것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걸 할까 하다 안 했는데 내일은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요. 내일 거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내일은 뭐 할 거냐면 지수가 아까 뭐 삼거리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수가 살짝 올라가거나 급등 나오면 안 되고 살짝 올라가거나 옆으로 돌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살짝 하락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교체할 사람들 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내일은 차트 있죠. 차트를 띄워놓고 재밌는 기법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8시에 꼭 들어오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